네, 지금 총 누적 수익률은요 342.2%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고요. 다음으로는 국제약품부터 코덱스 은성물,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모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도 목표가 달성하고 18%까지도 수익을 내줬었죠. 다음으로 동일 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두 번 들어가서 13%, 15% 각각 수익을 내줬습니다. SMA이 9.2%, IA가 15%,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7% 수익 내줬고요. 영화금속이 22.7%, 그리고 비덴트 10%, MS오토텍 15% 수익 냈습니다. 아이큐어 15.1%, KCTC 2.2%, 한동화성 9.9%, 포트 제외되면서 수익 낸 종목들도 있고요. 다음으로 써니전자 9.3%, NEW 12%, 사마알미늄 46.6%, 로보스타 10.5% 수익 내줬습니다. 인선이엔티 9.1%, 벽산 13%, 러셀 12%, 로보스타 26.4% 한 번 더 들어가서 목표가 수익률 좋았네요. 다음은 에이텍TN, 웹젠, 삼성출판사는 손절가 터치했고요. 덱스터가 15.9%, 포트 제외되면서 15.9% 수익을 내줍니다. 그래서 총 누적 수익률 342.2%로 오늘 다시 개선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는 총 4종목 담겨 있는 거죠. 덱스터가 이제 포트 제외되면서 나오게 됐고요. 메디포스트 6.2%, SNK는 1.4% 손실 중이고요. 네이버와 광전자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 또 포트에 제외되면서 수익률 기록이 된 종목도 있고 아직 조금 부진한 종목도 있거든요. 이 종목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주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AS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덱스터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목표가가 이제 8,0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난 우리 주말 동안에 넷플릭스에서 승리호라는 영화가 한 편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영화 상영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시청자들 가장 많이 본 영화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본 그런 영화로 지금 넷플릭스 안에서는 집계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어저께 이제 잠시 봤는데 굉장히 CG가 대단한 상황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이걸 과연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스타트rek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굵직굵직한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비주얼 이펙트를 이제 전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덱스터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좀 갭 상승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뭐 덱스터가 승리 후 작업에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OTT 관련 이슈로 인해서 한번 갭 뜬 것 같고, 오늘 이제 눌림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6,900원대가 좀 강한 지지선이거든요. 이 강한 지지선 부근에서 하락이 멈출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며칠 안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 위치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노리 포트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5종목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서 한 종목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 CG 쪽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인데요. 참 메디포스트가 한 달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끌고 오면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 기회도 이제 잡아드리고 수익권까지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아쉽게 지금 시장이 한번 꺾이면서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지금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상승을 할 때 저점 구간에서요. 종목이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이 파동을 만드는 구간까지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5일 이평선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켜줬던 거래량이 실린 이 양봉의 저점 구간은 지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 하면 저는 한 번 더 마지막 파동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 이대로 포트폴리오에서 유지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오늘 5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이제 도지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고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면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줬다면 좀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5일선 아래 조정받고 있지만 거래량 굉장히 죽여놨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3일 전에, 그러니까 2월 4일 날 저점 구간입니다. 이 저점 구간으로 익절가를 제가 한번 끌어올려 드렸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요번에 단기로 들어와서 보유하신 분들은 35만 5천 원을 익절가로 잡고,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수익이지만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신고가 가서 또 추세에 한번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절가를 잡았다 생각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추세는 살짝 지금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3일 안에 보통 추세를 이탈 시 반등을 시킬 경우에는 그 흐름대로 계속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6만 원 선에서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 익절가를 잡고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 생각하시고, 네이버는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NK 킹 오브 파이터라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고, 현재 매각 이슈로 주가가 좀 급등을 해서 막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23,500원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시세를 한번 내줬었는데요. 이후 다시 조정이 나오고 지금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20선 위에서의 안착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 저항선 제가 지금 하나 그어 드릴 텐데요. 요 추세 저항입니다. 요 추세 저항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곡점 내일 아침부터 시가부터 올려서 출발해 준다든지, 아니면 오늘 오후장 마감하기 전에 이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해서 마감을 시킨다면 이번 주에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위치니까 참고하고 보시고요.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인데요. 지금 7월에 한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이후에, 그리고 10월에 전고점 돌파, 그리고 시세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를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광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 중인 종목이고요. 고점에 이제 저항 구간대가 한 2,900원이 되는데,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이제 굉장히 좀 저항이 많이 작용을 받았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900원, 3,000원 이 저항대를 뚫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에 편입될 종목도 소개해드리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위원님?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오스템 그리고 제로투세븐이에요. 오스템은 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템이라는 기업은 임플란트 회사랑 전혀 다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이제 오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 그런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보시면 작년 9월에 이제 큰 시세를 냈었어요. 요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디프렌드가 오스템 우회 상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스템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온 부분이 오스템에서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질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은 아니었고요. 지분의 한 10% 정도를 삼자 배정 유증으로 확보를 했고 오스템과 바디프렌드가 이제 협업을 하기로 이렇게 되면서 오스템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바디프렌드의 그 부품, 그러니까 바디프렌드 우리 안마기 사용하는 그 안마기인데 이 안마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오스템에서 이제 생산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합작법인을 하나 설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이제 급등 이후에 주가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저점 구간이 상승 추세대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밟고 아래꼬리에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이 가격대 부근이 아마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 회사에 이제 바디프렌드가 지속적으로 뭐 어떤 투자를 단행을 해서 지분을 더 확보를 하고 뭐 경영권을 인수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890억에 좀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2020년 들어서 이제 적자로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저점 매수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하고 뭐 제로투세븐 항상 그 새로운 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정책 수혜주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공약주 신규 공약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출산율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지자체 단체장 선거라든지 이렇게 되면 항상 그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여줬던 종목이고요. 제로투세븐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동용 옷을 생산하고 이제 뭐 판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테마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한국이 이제 올해 작년이죠. 2020년도에 3분기에 나온 통계가 출산율이 0.75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갱신하지 못했던 최고로 높은 그러니까 낮은 이제 출산율이 되겠죠. 낮은 출산율이 될 거고 세계 1위를 안 좋은 부분들 우리나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리고 차기 대선도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출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2021년부터 이 출산되는 인구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죽어가는 인구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산 장려 정책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로투세븐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박스권 흐름 잘 이어가면서
돌파 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꼴에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저점 공략을 여러분들 분할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중 너무 크게 넣지 마시고요. 분할로 며칠 흐름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저점에 매수를 해가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